여러분들 많이 두려우시죠? 오늘 코스피가 7천을 무너뜨리고 6,800까지 8.95%. 오늘 또 서킷 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 발동했고요.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0%,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5% 급락했습니다. 이게 좀 데미지가 큰 게 6월 말부터 이 9,300에서 고점 찍고 지금 거의 3,000포인트가 계속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꽂혀버리니까 이게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데미지를 많이 입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치 투자, 마음 편한 재테크가 빛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또 끝까지 보시면은 당장 오늘 마음 편하게 주무실 수 있다. 제가 급하게 자료를 준비했지만 핵심만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잔잔하게. 왜 이렇게 떨어졌냐? 먼저 원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6시 44분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지금 미국의 S&P 500 선물 나스닥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미국 이란 간 긴장 고조라고 하죠. 자, 우리나라에도 이거 영향 미쳤겠죠. 그런데 김잔잔 바로 반박하겠습니다. 미국 이란 3월 달에 이미 전쟁했죠. 지금 저번 주말부터 다시 미국과 이란이 서로 폭격을 하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란 전쟁으로 떨어졌던 거 전쟁 끝나니까 바로 올라버리고 전쟁하기 전보다 훨씬 더 올라버려서 세일 찬스였죠. 여기에서 이란 전쟁에 두 번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란 전쟁은 반도체와 무관하다. 거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모리 업체들의 이익 실현 매물이라고 합니다. 메모리 업체들이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익 실현을 하기 시작했다. 요것도 문제 안 되죠.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이 꺾였다 하면 문제가 되죠. 하지만 그냥 가격이 올라서 사람들이 많이 팔았다? 이거 문제 안 됩니다. 또 아까 전에 나온 6시 49분에 나온 로이터 미 이란 긴장 고조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또 7시에 나온 로이터 기사입니다. 반도체주 난항의 직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데 난항에 직면한 이유가 투자자들이 높은 주가 수준과 AI 설비 투자 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사이에서 고민한다 라고 하죠. 지금 실적이 떨어졌나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그만한다고 하나요? 망했나요? 전혀 아니죠. 그냥 주가가 너무 높아지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아? 불안한 거죠. 단순하게 불안한 심리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토록 극적인 실적 성장세는 전례가 없다. 전례 없는 실적 성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너무 좋지만서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갑자기 너무 행복해지만, 내가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면은 기분은 좋겠지만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도 들 거 아니에요. 그런 심리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리가 문제인 거지 현실 자체는 실적이 잘 나오는데 어떡하겠냐.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떨어진 게 지난 주말에 미국 이란 전쟁도 있겠으며, 두 번째로 오늘 삼전 닉스에 대한 중립 하향 리포트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에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했다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건 목표가를 380만 원으로 유지는 했어요. 지금 오늘로써 SK하이닉스 주가가 18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목표가와 갭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목표가는 그대로 두고 영업이익 추정치만 하향했다고 합니다. 제가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한 이유까지 다 읽어봤는데 제 생각에는 별거 아니다. 그냥 이 한투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시니컬하게 부정적으로 봤을 뿐이고요. 제가 지난 올해 초에도 한번 뜬금없이 키움증권이었나? 어떤 증권사가 뜬금없이 목표 주가를 SK하이닉스를 170만 원으로 엄청 낮춰 부른 어그로를 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땠죠? 그거 무시하고 300만 원까지 쭉쭉 달렸죠. 비관적인 시니컬한 리포트 내는 애널리스트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했다는 것 때문에 떨어졌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별로 아닌 것 같아요. BNK 투자증권이나 뭐 아까 한국투자증권이나 하향하거나
목표 주가를 내렸다고 하지만 지금 목표 주가가 400만 원 라인대가 훨씬 많습니다. 이거 하나 떨어졌다고 저렇게 폭락시킨다? 제가 봤을 땐 신빙성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진짜 원인은 바로 레버리지 ETF 때문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온 이후로부터 갑자기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엄청나게 걸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냥 떨어지는데 9%, 8%, 7% 떨어지는 그냥 떨어지는 이런 장세가 레버리지가 나온 이후로 변동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레버리지 때문에 오늘도 그냥 떨어진 뭐다? 수급 문제였다. 수요 공급 문제였다. 그러니까 주식의 이면에는 기업이 있죠.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내리는 게 원래 주식 투자의 본질이고 그렇게 하라고 주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투자자들끼리 거래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실적과 무관하게 갑자기 어떤 기업의 주식에 수요가 몰리면은 가격이 뛰고 어떤 기업의 주식에 수요가 갑자기 떨어지면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기업의 본질,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의해서 수요 공급이 변화할 수 있고 그 수요 공급이 변화함에 따라서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뭐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사람들의 심리,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 없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주식의 가격은 회사의 실적에 수렴한다는 것을 토대로 이 본질을 토대로 이 본질만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네 인생을 봐도 어떤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좋아, 저 사람은 대단해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저 사람은 뭔가 좀 쎄한데 평판이 안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지? 했다가도 결국 비리가 밝혀져서 나락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람은 낭중지추라고 하죠. 내실 있고 올바른 사람은 언젠가는 빛을 보기 마련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비리가 있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났을 때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죠. 세상 만사가 그렇습니다. 좋은 주식이 있을 때, 좋은 기업이 있을 때 그것이 제대로 평가받는 기간도 있고 그 평가보다 오히려 과대평가받는 기간도 있고 오히려 과소평가받는 기간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간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현재 공장이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내내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가방 들쳐업고 버스 타고 평택, 용인 저런 공장 가서 쾅쾅쾅 문 두드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나요? 지금 공장에 문제 있나요? 하면은 그 공장 노동자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세요? 그 주가는 우리들 모르겠고 지금 우리 회사 굉장히 잘 나가고 돈 쓸어 담고 있고 2027년, 2028년까지 계속 물량 완판되어 있고 앞으로 지금 물량 그 생산이 딸려서 지금 호남에 반도체 짓고 미국에도 지을 수 있다 그러고 난리 아니니까 방해하지 말고 가세요. 투자는 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거 보고도 단순히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문제일 것이냐? 지금부터는 본질이 얼마나 확실한지 지난 금요일에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미국에 가서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SK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ADR 상장, 주식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최태원, SK의 총수,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대표 광로정 씨가 모두 미국에 가서 블룸버그와 함께 미국 매체와 함께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공식 오피셜 회장의 인터뷰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짓말 치거나 불확실한 이야기를 한다? 이러면은 미국 투자자들에게 소송당하고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말, 오피셜하게 한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런 부차적인 주가,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에 불과한
항상 조울증 환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주가 대신에 SK 하이닉스라는 알맹이, 삼성전자라는 알맹이는 지금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내실이 탄탄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달라고 난리다. 메모리 반도체를 더 달라고 난리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이 미국의 ADR 상장, 주식 상장을 하는데 경쟁률이 7대 1까지 치솟았고 스페이스 X 이후로 최대 흥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최태원 총수와 광로정 SK하이닉스 CEO가 말했던 부분들 중에서 엑기스만 제가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공급 부족이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2027년이 가장 심각한 공급 과잉으로 업계 역사상 최악의 시기가 내년에 나올 것이다. 지금까지도 공급이 너무 타이트해서 가격이 올랐는데 그 절정은 2027년이 절정일 것이다. 아직 절정이 오지 않았다. 라고 밝혔고 2027년 말인가 2028년부터 공급이 조금씩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공급 부족이 계속 될 것으로 여겨지니까 마음 급한 빅테크들, 미국의 뭐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것들이 우리 장기적으로 일단 우리 먼저 주면 안 돼요? 장기 계약 맺을게요. 장기적으로 계약 맺을 테니까 우리 좀 먼저 주세요. 하면서 장기 공급 계약 LTA를 다양한 조건으로 먼저 와서 맺고 있다. SK 하이닉스가 우리 팔려면은 안정성을 위해서 장기 계약을 맺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와서 제발 우리 좀 안정적으로 공급 받고 싶으니까 제발 우리랑 장기 공급 계약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면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자고 그들이 먼저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 놓으면 어떻죠? 메모리 반도체의 등락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장기 공급 계약에 따라 플랫하게 SK 하이닉스도 플랫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줄 수 있고 저들도 일정한 수준의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계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사이클을 탈 것이다. 호황과 불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만 앞으로 또 불황이 오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 이게 너무 쇼티지가 심해졌고 AI라는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처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AI가 끝날 때까지 이 수요는 엄청날 것이고 게다가 여기에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또 사이클을 타서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반도체 시장 사이클 산업 벗어나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였다. AI를 통한 구조적 변화는 이미 일어났고 예전에 공급 사이클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명확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급 사이클 있을 수도 있죠 라고 오히려 신중한 CEO라면 보수적으로 말합니다. 이 정도로 자신 있게 미국 가서 말한다. 오피셜하게 말한다. 신뢰가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호남에도 반도체 짓는다고 하고 여러모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서 공장을 짓고 있죠. 그러면서 5년 만에 2배를 증설하겠다고 했는데 고객들은 너무 부족하다고 5, 6배 증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AI는 4, 5살 수준으로 시작도 안 했다 라는 말도 하고요. 또 SK하이닉스는 단순히 메모리 제조업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형 메모리 등으로 신사업 분야도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구조, 비즈니스 구조도 개척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요.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로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기 때문에 그 번 돈으로 돈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새로운 신사업을 위해서 인수합병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은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다음 먹거리, 다음 성장거리를 찾아서 신사업을 찾는 게 맞는데 SK하이닉스 역시 그것을 아주 잘 해내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넘어서 AI 서비스 기업이 되겠다는 청사진까지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서비스형 메모리 모델을 제시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회사 실적으로 좋은 거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급적으로도
그러니까 주가적으로, 주식적으로도 좋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180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까이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아쉬운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를 액면 분할하겠다.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를 10개로 쪼개서 20만 원으로 낮춰주겠다. 이것은 회사 본질과는 전혀 무관하지만 왜 이렇게 액면 분할을 해주냐면은 전적으로 주가 부양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주당 가격이 싸져야지 우리 일반 많은 개미 투자자들도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거래량이 늘어나서 주가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태원 회장은 회사 실적도 잘 매니징을 하고 있지만 지금 주가 측면에서도 주가 관리까지도 하겠다는 이런 아주 제가 보기에는 흡족하기 그지없는 CEO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ADR을 상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굳이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의 가치를 제대로 받겠다고 하면서 상장을 한 것도 이것도 주가 부양을 위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미국 주식의 ADR로 상장이 되면서 이제 각종 미국의 반도체 ETF들, 각종 나스닥 ETF들 이런 곳에 편입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이 ETF 편입이 된다면은 이 편입 자금이 자동적으로 ADR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주가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치명적인 원인은 레버리지 ETF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당장 내일 증권사, 운용사 등 금투업계가 자체 대책 회의도 하고 정부도 금융 관련 F4 회의를 열고 대책을 검토하고 재경부, 한은 일제히 시장 변동성 우려하고 금융위, 금감원도 근본책 강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버리지를 욕하고 레버리지 저 출시된 거 잘못된 것도 맞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인류는 2보 후퇴를 하더라도 결국 3보 전진을 하거든요. 약간 뒷걸음질 칠 수 있어도 앞으로 도약하기 위한 뒷걸음질입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인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개선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악재는 아니고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악재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는 이렇게 평온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는 장투들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장애물이 많다. 목표까지 가는데 수많은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우리네 인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죠?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우리 인류는 그렇게 발전해 왔고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 주식시장의 맷짐을 키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버티고 나서야지 우리가 진정한 장기 투자자가 되고 가치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때문에 국민연금 리밸런싱 때문에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돌아서 제가 영상에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며칠 뒤에 어제 뭐라고 나왔죠? 국민연금 60조 매물 폭탄 그런 거 없었다. 국민연금 하루 250억씩 살얼음 매도를 했다. 전혀 걱정할 것이 아니었다고 뒤돌아보니 판명이 났습니다. 이런 것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였고요. 작년 관세 전쟁도 마찬가지였고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고 2022년 금리 인상 시기도 대폭락 시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당시는 굉장히 무섭죠. 이때 닥쳤을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걸 다 겪어봤을 때 코로나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코로나는 정말 이 본질적으로 이 지구 자체의 경제가 갑자기 올스톱 됐고 경제 실제적으로 기업 본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이때가 가장 공포스러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때 역시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장기 투자를 했습니다. 이때 줍줍 많이 했고
이때 줍줍하면서 유튜브에도 많이 올렸는데요. 이때 떨어진 거에 비해서 지금은 아예 보이지도 않을 만큼 올랐습니다. 2022년 금리 인상하면서 미국 주식이 1년 내내 20% 이상 빠졌는데요. 이때 투기꾼들, 단타꾼들 다 썰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로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매년 20%, 10% 오르면서 이때 최저점보다 훅 올라줬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상 웅덩이는 있어 왔어요. 제가 주식 투자하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쭉 오를 거라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변동성은 분명히 있다. 오르내림이 분명히 있지만 큰 그림을 보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큰 그림을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는 단기적으로 미시적으로 봤을 때 웅덩이에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의 큰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는 너무 전혀 문제가 없다. 당연히 오를 때는 누구나 좋습니다. 오를 때는 누구나 돈 벌고 누구나 주식시장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참된 마음 편한 재테크, 참된 장기 투자자, 참된 가치 투자자는 어려울 때 버틸 수 있는 것이 진짜 가치 투자자, 장기 투자자고요. 제가 이것은 겪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8년간 겪고 오면서 계속해서 유튜브로 기록을 남겨오고 여러분들과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제가 직접 겪은 바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겪기 이전에도 저는 주식 투자를 각종 책들을 보고 책으로 투자했거든요. 그 주식의 역사 책들을 보면서 아, 이런 거는 패턴적으로 있구나 하면서 제가 지식적으로도 깨달은 바,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깨달은 바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문제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아주 어깨가 올라와 있고 자신만만해 있는 최태원 회장님, 지금 공장 가동을 뿌듯하게 보고 있고 공장을 계속 늘리라고 하고 있는 최태원 회장님께 오늘 당장 15% 주가 빠졌다고, 회장님 이거 문제 있는 건가요?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은 이 최태원 회장님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저는 코웃음을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추가 매수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는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삼성전자도 함께 샀는데 오늘은 SK하이닉스가 과매도 되는 것 같아서 SK하이닉스를 더더욱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모두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거쳐서 계속해서 매수했고요. 저만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9,000p 다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입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증시 급락 긴급 진단했을 때 코스피 PER은 역사적 저점이다. 실적 고려하면 과매도다. AI 투자 지속되면 9,000p는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에게 긴급 설문을 했는데 6,000대까지 밀린 건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하고요. 실적을 고려하는 과매도권이다. 주가 수익 비율이 6배 수준까지 내려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까지 따지면은 4배까지 내려왔습니다. 역대급으로 내려왔고요. 이익 전망 훼손보다 공포가 가격에 과도하게 반영된 수준이다. 7,000선 아래는 저가 매수 구간이다. 또 하나증권의 연구원, 전 이 연구원 마음에 듭니다. 약세장 아니다. 주도주 여전히 사야 한다. 지금 시장의 문제는 이익보다, 실적보다, 본질보다 수급에 있다. 수요 공급에 있다. 주가에 있다. 단기적인 것에 있다. 제가 말한 것과 동일하죠. 너무 또 길어지니까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스킵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저도 이제 장 마치고 나서 이제 온라인 분위기도 보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이야기하는 거 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좀 의아했던 게,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가치 투자, 좀 장기 투자하는 걸로 했던 분들도 물론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생각보다 비관적으로 보시네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여기서 승부수 걸겠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자신있게 소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 역시 마음 편한 재테크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제가 재작년부터 꾸준히 떨어지면 세일 찬스다,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 괜찮다 라고 말했던 경우와 굉장히 흡사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영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교하는 이미 찍어놓은 영상이라 조만간 업로드 해드릴 것 같은데 이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나눠주셔도 좋고 다른 의견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의견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다. 저 김잔잔 채널은 다양한 의견을 모두 존중합니다. 하지만 매너 있게 예의 있게 댓글만 달아주시면 저는 집단 지성의 장으로 만드는 것도 좋고요. 또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공포가 있거나 또 위로가 필요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서로 댓글로 공유하면서 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길었지만 또 긴급 다전으로 한 명의 구독자에게라도 제가 최근에 이렇게 좀 써놨거든요. 앞에다가 모니터 앞에 써놨습니다. 제 목적 한 명의 구독자에게라도 도움을 준다. 이러면 목적 달성한다 라고 생각하고 요즘은 조금 이렇게 자료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한 명의 구독자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빨리빨리 찍어서 빨리빨리 올리자 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그렇다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게 될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공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